안녕하세요. 최덕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힘들었던 2021년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으로 보면 결국에는 21년에는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시장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면서 기축통화 달러 가치가 낮아지고, 왜냐하면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통화 가치가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우려가 컸고, 결국에는 지속적인 FOMC에서 테이퍼링을 논하다가 결국에는 2022년부터 테이퍼링을 진행할 것이다. 결국에는 금리 인상까지 연결되면서 주식시장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면서 4분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코로나와 오미크론도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엔 통화, 경제를 움직이는 건 통화라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FOMC의 기조였다. 2022년에는 금리를 3번 정도 올릴 것이고 2023년까지 총 5번 정도 올리면서 최소 금리를 2% 이상으로 가져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흐름을 이렇게 짚어드렸는데요. 결국에는 2022년이고 2023년이고 가장 주목해야 될 업종은 결국에는 반도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적어놨던 내용인데요. 12월 FOMC는 예상대로 연착륙을 했던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지만 결국에는 미국이 선전하면서 유럽 증시 200의 선에 걸쳐져 있던 유럽 증시를 다시 200의 선에서 지지받고 올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쩌다 보니까 우리나라 코스피도 3천선을 가까스로 넘기면서 마무리했던 이제 그런 지난주였습니다. 전 세계가 금리 인사 물결이 동조화되고 있고요. 팬데믹 시장에서 영향받은 업종은 나스닥이었고, 한국은 수출 기술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들이 10월, 11월까지 아주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12월 들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여기 차트에도 나오지만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증시를 좀 끌어올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1월, 12월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춤하는 사이에 외국인들이 대형주 위주로 시장을 좀 끌어올려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포트는 유한양행이었고요. 자, 악재의 저점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악재의 저점, 그러니까 모든 악재가 지금 시장에 다 완연하게 퍼져 있는 듯한 그런 모양새인데요. 여기보다 더 심한 악재가 나올 수 있느냐라는 내용이죠. 오미크론은 시장에 급락을 가져왔지만 결국에는 다시 조금씩 만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오미크론은 결국에는 시장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고 증시들이 반응하는 것 같고요. 악재의 저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오미크론과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의 시장이 어느 정도 면역된 모습입니다. 증시 보통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2% 가까이 올린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거의 재앙이거든요. 1년에 1억 대출 받았다고 하면 1년 이자만 200만 원이 더 증가하는 추세고 흐름이고, 거기다 원리금까지 낸다고 하면은 부담하는 그 수준이 가히 살인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주식시장에 자금이 크게 안 빠지는 것은 어쨌든 여러 가지 부동산이나 이런 시장에 대한 어떤 한 방이 없으면 이게 좀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좀 시장 전체가 코인이나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좀 몰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도체 위주로 포트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4분기에는 특히 힘든 시기였고, 왜 힘드냐 하면 결국에는 주식시장이라는 게 기업 가치를 어쨌든 지수화한 내용인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20년 대비해서 나아진 실적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도 주식은 다시 3,000, 2,800, 3,100 뭐 이런 사이에서 지수가 제자리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기대치를 충족 못 해줬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미국과 유럽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오늘이 가장 저점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코스피는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을 자극했던 21년이었습니다. 큰 키워드는 연준의 긴축, 그리고 테이퍼링, 금리 인상, 코로나 이후에 오미크론이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코로나 확산세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을 거고, 결국에는 주식, 부동산, 뭐 코인
정치 여러 가지에 대한 정책 실패,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정책들이 많았죠. 그래서 부동산으로 인한 영끌하면서 자금이 경색되는 부분, 그래서 개인들이 하다 안 돼 포기했더니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12월 들어서 싹 쓸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환경이 어려웠고요. 22년을 대비하려고 봤더니 결국에는 21년 하반기에 보여준 삼성전자와 반도체의 역할이 컸습니다.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다시 8만 원으로 가면서 제가 12월, 11월에 강조드렸던 이 다 같이 흔들릴 때 결국에는 기존 잡주들이 많이 빠져 있을 때 삼성전자가 견고함을 유지하다가 빠졌을 때 결국에는 여기서 갈아타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로 갈아타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라는 부분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이 역할을 해냈고 제가 관리하는 고객들은 일단 주식시장을 떠난다는 게 이제 아예 손절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안 보겠다, 앱을 삭제하거나 안 보겠다 하시면서 여기는 좀 액션하기가 힘들었던 그런 12월이었습니다. 뒤늦게 와서 후회하지만 지금에선 또 애매해지는 거죠. 자, 코로나 결국 FDA 경고 복용 승인 났고요. 한국에서도 승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에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섹터는 결국에는 반도체가 핵심이고 단기간은 어쨌든 이 코로나와 오미크론 때문에 바이오가 좀 우세할 것이다. 그래서 현금을 새롭게 투자할 거라면은 삼바, 좀 공격적으로 투자할 거라면 삼바고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잘 봐야 될 것 같고 1월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합니다. 어쨌든 시장의 관심이 작년 한 중순보다는 못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다시 한번 이제 배터리와 전기차 관련주에 엑싯 이제 매도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상장하기 전에 다 팔아치워야 됩니다. 주요 종목으로 보면 삼전 그리고 LG전자, LG 시리즈 우리 강조 드렸었는데 LG 시리즈의 약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LG 디스플레이는 제가 강조하는 종목이었고요. 임신엑스 우리 주요 포트 있습니다. 삼바와 유한양행 바이오 두 가지로 일단 압축하고요. 하이브는 일단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LG노텍 강조드렸던 부분 LG노텍과 같은 맥락으로 DB하이텍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추가된 포트는 결국에는 DB하이텍 그리고 보유해야 될 거 LG 디스플레이, 임신엑스, 유한양행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삼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 안 가지고 계신 분 반반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하이브는 MC넥스와 지금 맞물려서 두 가지를 동시에 추천드렸었는데 일단 좀 물려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삼바 추천 새로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DB하이텍과 LG노텍이 일단 매우 좋은 흐름인데요. LG노텍은 가지고 계신 분이 많지 않아요. 일단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가 특히 수급 부족하면서 지금 새롭게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가장 큰 테마는 자율주행을 위한 카메라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데 이 반도체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급이 너무 많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DB하이텍 가장 큰 수혜는 MC넥스입니다. 그 다음에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1,500억 21년 매출에서 22년 1,900억 수준으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2023년에는 약 2,500억까지도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크게 한번 이제 짚어드렸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면서 좀 아리까리한 종목들 있잖아요. 제 가장 가까운 지인이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보면 HMM, 그다음에 웨이브 일렉트로 뭐 이런 거거든요. 한때 좋았던 종목들이죠. 근데 이렇게 손절을 하지 말라며 하면서 손절 안 하시고 계속 버티다가 새롭게 추가되는 포트들을 못 담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좀 상황이 급해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 과감하게 좀 정리할 것들은 정리를 하고 힘들다 하시면 같이 댓글이나 카톡 멤버십 하시면서 저랑 혹은 메일 주시면서 부터 정리를 좀 하시고 새롭게 추가되는 포트들 1월부터 이제 새롭게 잘 달려봐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작년에 돌이켜보면 1월부터 한 9월까지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감이 잘 들어맞았고 외국인 수급도 아주 우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9월부터는 급격하게 외국인과 해외 증시와 우리나라가 디커플링 같이 동조화되지 못하면서 엄청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결국에는 확률이 높은 거는 결국엔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잘 달리려면 현금을 좀 잘 보유하는 이제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새롭게 계속해서 종목을 드릴 예정이니까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흐름 한번 쭉 보면 결국에는 S&P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무섭고 놀랍고 대단합니다. S&P 지금 이건 2분봉인데 6시에 이거 저항 종료할 때 주문들이 팍 들어가면서 시장이 약간 밀리긴 했는데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처럼 3시 30분에 장 종료할 때 이제 막 시간외를 모았다가 주문을 한꺼번에 팍 내는 경우가 해외 선물 시장에서는 당연한 내용인데요. 장 종료할 때 이렇게 MOC 주문이라고 해서 마켓온 클로즈 주문입니다. 그래서 시장 종료될 때 주문 내는 거라서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향들이 있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ETF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펀드 종가 산정할 때 지수 산정할 때 이제 어제 지수 기준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장 종가잖아요. 얘네들은 여기서 정해진 종가를 그 전날의 종가로 하기 때문에 거래가 일시적으로 많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역시 사상 최고치 향해서 잘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조금 더 버티라 하셨을 때 이게 잠깐 시장에서 좀 멀어져 있는 것도 방법이기는 해요. 다시 다 회복하죠, 결국에는. 왜냐하면 실적이 뒷받침 되거든요. 2020년도에 눌려있던 실적이 이제 21년도에 발휘되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22년 혹은 정말 힘들어도 23년에는 발휘가 될 텐데 이제 문제는 신용이나 대출 쓰시는 분들은 좀 힘드실 거고 여유자금 내에서 투자하신 분들 혹은 약간 무리하신 분들은 잘 버티셔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달러 인덱스가 좀 밀리면서 결국에는 이제 원 달러가 조금 밀렸죠. 1200원까지 넘보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200원은 정말 쉽지 않은 레벨입니다. 1200원은 거의 힘들다고 봤을 때 결국엔 1200원을 못 찍고 떨어지는 이제 그런 흐름에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강조드렸던 게 일목 하단에서 잘 지지받았거든요. 이 파란색 구름대 일목 하단에서 잘 지지받는 형국이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근거 중에 하나였고 결국에는 일목 그 중앙을 향해서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3050만 넘어지면 일단 안정권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음 주는 수급이 좀 적을 테니까 시장이 정상적으로 보기에는 힘든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삼성전기를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제가 단타로 말씀드렸던 동진 세미캠도 지금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이 싹쓸이 하면서 아주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동진 세미캠은 제가 외국인 수급이 이틀 동안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4만원 이하 손절 생각하시고 지금 진입하셔도 일단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시장 수급은 조금 밀려 있을 수 있으니까 다음 주까지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대형주들을 사고 있구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 역시 3전을 가장 많이 담았고요.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LG전자 이렇게 있습니다. 하이브 담았고요. 현대차 마우스가 또 이걸 동그라미 못 쳐가지고 이러고 아이고. 네, 그 마우스 소리가 너무 딸깍거려가지고 왜냐하면 이 마이크 성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게 마우스 소리가 다 들어가서 이제 무서운 마우스까지 하나 샀거든요. 좀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트렌드로 가고 있고요. 삼성전기가 급등하면서 예전에는 삼성전기도 참 많이 추천을 드렸었는데 오랜만에 또 급등하는 거 보니까 좋네요. 삼성전기는 특징적인 부분이 거래가 폭발하고 나면 약간 잔잔바리로 계속 오르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있습니다. 거래가 터졌을 때 잔잔바리로 계속 올라요. 터졌을 때 잔잔바리로 오르는. 그래서 이 흐름이 좋다고 하면 옛날처럼 카톡 멤버십에서 계속 선순환 된다고 하면 이런 거 가감하게 들어갔을 텐데 좀 위축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번에 카톡 멤버십 하시는 분들한테는 1월 말까지 좀 기간을 연장해 드렸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메일 주시면 기간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으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1월 달에 저도 의욕이 많이 있는데 이게 또 12월 달에 지치신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카톡 멤버십이든 VIP 멤버십이든 여러분들 잘 활용하셔가지고 1월 달에 좀 많은 수익을 좀 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전기전자업종에 외국인들 많이 이제 가져오는 모습이고, 결국에는 이 개인들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우리 통 멤버십 하시는 분들도 여기 속해 있는 분들이 계신데, 어쨌든 이게 대형주를 가지고 계시면서 불안해하시는 것 자체가 강남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불안해하는 듯한 심리와 비슷하다고 자주 강조드리는데,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MC넥스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일단 여러분들은 선방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65,000원 정도 잡았고요. 단가는 대부분 45,000원, 46,000원, 47,000원에 있으실 겁니다. 어쨌든 지금 200선을 가볍게 돌파하고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거래도 많이 늘어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 가져가시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한양행 부침은 좀 있긴 하지만 일단 유한양행은 내년 3월 정도까지 상장 이슈 있습니다. 유한양행이 투자한 지분 38% 정도 투자한 PFV의 상장 여부가 큰 관건인데, 일단 급락하더라도 10% 내외, 급락하더라도 121선과 200일선 그리고 일목 상단까지 하단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하단까지 내려온다고 하면은 같이 판단해 보겠지만 좀 크게 보고 있어서 일단 유한양행은 좀 가지고 계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일디스플레이 가지고 계신 분 많으실 텐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거래가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연말로 갈수록 좀 포지션 정리해야죠. 기관과 외국인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 잘 담아둬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있고요. 대한항공도 지금 유럽 전역이 봉쇄될 것처럼 막 그랬었는데 일단 봉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느낌상.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거 가지고 계시면은 일단 여기가 일시적으로 이탈해서 지금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힘들었던 상황이라도 120일과 200일선 위에서 놀던 종목이다 보니까 제자리는 찾아간다라는 그런 논리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하여튼 뭐 비슷한 가격이실 것 같습니다. 네, 전자 있고요. 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좋은 흐름 계속해서 보여주다가 200일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일목 상단까지 저항해 왔고요. 어쨌든 지금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들 말씀 쭉 드리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가져가기 힘들다 보니까 DB하이텍으로 혹은 MC넥스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C넥스 못 사신 분들도 꽤 계신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카메라 관련돼서 반도체 파츠 제조하는 DB하이텍도 좋은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또 바쁘겠죠. 다들 여러분들도 연말이시고 저도 연말이고 연초까지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방송에 올인하려고 하는 이제 1월입니다. 아무튼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제 목표는 일단 1월과 2월 사이에 좀 대부분의 수익을 좀 창출해 놓고 3월부터 시작되는 이제 테이퍼링의 본격화에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데, 일단 1월, 2월에 가장 많이 땡기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들도 제 기운 받아서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통 멤버십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그리고 VIP 멤버십 여러분들 일단 제가 일요일 날 하는 종목 추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VIP 멤버십 전용으로 오픈하고 2, 3일 혹은 뭐 며칠 뒤에 전체 공개로 열 예정입니다. 어쨌든 좀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 공개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의욕 잃지 마시고 저랑 같이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해 준비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